즐거운 큐시트 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이번 아이템 예상하셨겠지만 윤석열 당선인 제20대 대통령 당선입니다. 20대 대통령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어젯밤까지 정말 숨막히는 이 추격전이 벌쳐졌는데요. 네. 역대 대선 가운데 이렇게 적은 표차로 이긴 적이 없었을 만큼 그야말로 피말리는 개표전이었습니다. 네. 다른 얘기하기 전에 윤석열 당선인의 소감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무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와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응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네, 당선인께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대통령! 아주 열정적인 그런 레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경쟁은 일단 끝났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늘 국민 편에 서겠습니다.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후보들이 통상적으로 당선인 윤곽이 나오면 네. 그때 이제 모습을 드러내서 지지자들도 만나고 이 당 그렇죠. 관계자들도 만나는데요. 어제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자택 앞에 주민과 지지자들을 만난 그 시간이 바로 조금 전이라고 해도 될까요? 새벽 3시 40분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거의 네. 4시가 다 된 시각이었거든요. 네. 자택 앞에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주민들께 밤이 참 길었다. 그동안 응원해줘서 감사하다라는 뜻을 전달을 했고요. 네. 이후에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에 들러서 이제 선대본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윤 당선인 들으신 것처럼 이번 대선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직을 맡게 되면 야당과 협치해 국민을 잘 모시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들에게도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네. 이 심상정 이재명 후보에게 윤 후보가 어떤 얘기했는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또 멋지게 뛰어준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이 두 분께도 감사드리고 또 결과는 이루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우리 모두와 함께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싶고 그리고 두 분께도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에게도 감사드린다라면서 통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후에 사실 당사 앞에 지지자들이 좀 몰려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상황실을 빠져나와서 지지자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서 네. 이제 거의 윤 당선인의 상징이 된 어퍼컷 세레머니도 새벽 5시가 다 돼서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유호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보면은 새벽 4시가 다 돼서 이 당선 소감을 얘기를 하고요. 이 앞에 사람들한테 이 감사 인사를 하는 게 새벽 5시가 다 돼서 그제서야 이 감사 인사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새벽까지도 1%포인트 차가 채 안 났어요. 계속 초박빙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당초 국민의힘은 자정쯤 윤 후보가 이동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네. 이 사전 투표, 이 개표 예측 결과부터 굉장히 초박빙으로 나오면서 이 윤 후보의 이동 동선이 좀 늦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윤 후보 총 48.6%인 1,639만 표를 얻으면서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 불과 0.7
0.73%포인트 차이입니다. 표로 따지면 24만여 표인데요. 네. 찾아보니까 서초구 인구가 41만이 조금 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서초구 인구에 조금만 더 투표를 덜 하거나 네. 이 윤 후보에게 덜 줬다면 정말 이재명 후보로 또 뒤집힐 수 있었던 그만큼의 이 초박빙 선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정사상 가장 적은 표 차이로 이긴 상황입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이 정도로 박빙일 줄 몰랐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왔고요. 당선 확정이라고 하는 것이 네. 사실 보통은 12시, 1시, 2시쯤 나오는데 어제는 개표가 99%가 넘어선 새벽 4시 40분에서야 확정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양당이 피말리면서 개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지금 이 유호정 기자도 얘기했습니다. 헌정 사상 가장 근소한 차이로 지금 이 당선이 됐습니다. 민심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참 이거 해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네. 하나로 딱히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국 사회에서 지난 대선 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역대 네. 대선에서 이른바 이제 진보와 보수가 총 집결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표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2년 대선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네. 그때는 51대 48이었거든요. 네. 지금 오히려 이제 정의당 것까지 합하게 되면은 네. 이재명 후보가 받은 게 정반대로 뒤집히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48% 정도의 그 득표율을 이제 문재인 후보가 기록을 했는데요. 네. 그걸로 따지면 이재명 후보는 결코 적은 득표를 한 것은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그만큼 굉장히 치열한 선거를 벌였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그만큼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윤석열 후보 당선 이후에 상당히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상실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많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일성으로 지금 네. 얘기한 게 국민 통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통합적인 어떤 그 정치 행보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국민들이 이렇게 정말 초박빙으로 이 신승을 거둘 수 있도록 해준 거는 결국 통합을 하라는 메시지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어제 정말 뭐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손에 땀을 쥐고 이 개표 방송을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어젯밤 민주당, 국민의힘 양 당의 모습도 짚어봐야죠. 네, 7시 반에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면 양당의 반응이 엇갈리거든요. 그렇죠. 한쪽은 환호하고 한쪽은 침울한 그런 상황이어야 하는데 네. 어제는 좀 미묘했습니다. 양쪽 모두에서 환호가 나오면서 한쪽에서는 좀 어색한 박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희비가 엇갈리던 어제 밤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먼저 충남 윤석열 후보 51.5%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 일단 초반만 보실까요? 사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0.6%포인트 차이로 윤 당선인이 앞서는 걸로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말 어색한 박수가 이걸 기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는 듯한 분위기가 흘러나왔고요.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뒤지고 있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환호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이주석 대표가 얘기하기로는 10%포인트 차이로 이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어떤 일부 격차를 내면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정말 초박빙의
선거 결과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쵸. 이렇기 때문에 마냥 기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심지어 초반에는 사전투표함이 먼저 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약 25만여 표 정도 앞서는 상황까지 자정까지는 이어졌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상황실에서는 일부 의원들은 빠져나가고 정말 침울한 분위기가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정까지 윤 후보가 이 후보를 따라잡더니 네. 이 자정이 조금 넘어서 골든크로스가 이뤄졌습니다. 윤 후보가 앞서기 시작했고요. 이재명 후보가 좀 뒤처지는 상황이었고 네. 이후에 이 격차가 다시 바뀌지 않은 채로 윤 후보가 최종적으로 당선이 되는 이 후보 역전 성공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당선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새벽 내내 정말 두 당 모두 마음 놓지 못하고 이렇게 상황이 뒤바뀌는 상황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정말 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저도 보다가 졸다가 자다가 다시 또 보다가 약간 어제 저녁에 그랬었는데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건 민심입니다. 민심이 대체 뭘 말하고 싶은가? 어제 이 선거에 정말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게 수도권인데 유호정 기자, 이 수도권 이 민심 어땠어요? 네, 좀 지역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민심이 이 서울과 경기, 인천이 조금 엇갈린 상황인데요. 일단 부동산 가격에 치솟았기 때문에 이 반발이 심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승부처로 꼽혔던 서울에선 윤석열 당선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50.6%로 이재명 후보를 약 5%포인트 차이로 누른 상황이고요. 네. 특히 강남 3구에선 득표율 격차가 더 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경기도 민심은 네. 아무래도 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후보의 이런 다져진 기반이 있어서인지 이재명 후보를 향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리고 인천이 초박빙이었는데요. 인천에서는 윤 후보가 47.4%, 이 후보가 48.57%로 이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경기도 이 상황을 보면서 궁금한 게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한 획을 그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대장동 이슈입니다. 이 대장동은 투표, 민심이 누굴 선택했을까요? 네, 굉장히 재밌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 지점이기도 한데요. 사실 네. 경기도 민심은 최종적으로 이 후보를 선택을 했지만 네. 지금 대선 기간 내내 공방의 핵심이었던 대장동이 있는 성남 분당 그리고 이 후보의 자택이 있던 곳이기도 하죠. 네. 분당에선 윤 후보가 10%포인트 넘게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대장동 공방으로 인해서 이 지역 민심이 돌아선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원래 저 분당에서 뭐 보수세가 좀 더 강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19대 대선 또 제7회 지방선거 21대 총선을 보면 네. 한쪽 정당을 지지하는 이런 추이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지역이야말로 지금 이번 공방의 민심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지역이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좀 돌아선 듯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저기 대장동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이 마지막 토론회 때 이재명 후보도 그리고 이 윤석열 이 당시 후보, 이 지금은 당선이 됐습니다만 당시 후보도 다 같이 대장동 선거 결과 상관없이 특검하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오늘 기자들이 윤 당선인한테 물어봤거든요. 윤 당선인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대장동 얘기는 뭐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소정섭 위원님. 네. 오늘은 좀 대장동 얘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 지금 시스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장동 특검 하게 될까요? 못 할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뭐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특검을 둘러싸고 서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네. 의견이 좀 달랐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상설 특검으로 하자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별도 특검으로 하자고 이렇게 맞서왔고 또 대장동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가 너무 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이제 몸통은 이재명 그 후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네. 또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윤석열 게이트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이 보는 시각차도 다르고 그런 상황에서 대선이 종료돼서 윤석열 당선인이 탄생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집권 초에 이런 문제에 어떤 거기에서 어떤 힘을 뺄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제 검찰의 어떤 수사, 검찰 경찰의 수사 이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힘을 받고 굴러갈 가능성이 있지만 네. 이것을 위한 별도의 특검을 도입하는 이 부분은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특검이 실현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김성환 의원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니면 윤 당선인이 네. 선거 기간 중에도 시스템에 의해서 하면 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제로 얘기한 게 더 사실은 주목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에 맡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걸 네. 오늘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2달 뒤쯤에 출범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쯤이면 대장동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요? 음. 근데 그러면 다시 또 수사를 해야 되는 건가? 그게 좀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검찰총장을 다시 임명한다? 검찰총장은 또 2년 임기제잖아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 있다고 하는 거죠. 민주당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특검을 하자고 해도 만약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돼서 네.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의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특검 문제가 합의가 되기는 참 쉽지 않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동의합니다. 네, 이 특검은 결국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정말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저게 약간 이 대장동으로 살짝 세긴 했습니다만 다시 또 이 분석으로 좀 돌아와 보면 이 아까 이 유호정 기자가 얘기하는 중간중간 나갔던 이 지도 보셨나요? 빨간색, 파란색 이게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유호정 기자.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개표 네. 결과가 정말 양쪽으로 나뉜 상황인데요. 네. 동쪽은 국민의힘의 빨간색, 서쪽은 더불어민주당 파란색으로 둘로 나뉘었습니다. 사실 이번 대선 지역주의가 없는 대선이다라는 네. 이런 점을 표방하기도 했지만 결과는 결과적으로 지역구도 깨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윤석열 당선인은 영남에서 70% 이상이고요. 네. 이재명 후보는 호남에서 8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을 했는데요. 윤 당선인 대구, 경북을 보면요. 각각 75%, 72%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런 반면 이재명 후보는 광주에서 84%, 전남에서 86%의 지지를 얻은 모습인데요. 사실 네. 윤 당선인이 민주당의 텃밭인 이 광주에서 쇼핑몰 유치 공약 등을 내세우면서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그랬었죠. 결국에 그 벽을 넘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호남에서 이 두 자릿수 득표를 얻으면서 역대 보수 정당 후보 중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 반면 이 후보도 이 보수 지역인 TK 지역에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요. 네. 특히 본인이 경북 안동 출신임을 내세우면서 굉장히 이 지지자들과 만나면서 소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대구 경북에서 30% 이상의 지지를 얻겠다라는 게 목표였는데 실제 지지율은 20%대에 머물렀습니다. 사실 양당 모두 영남 호남에서의 목표치를 이루지 못한 그런 아쉬운 결과를 얻은 상황이고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역시 대구 경북에서 80% 거의 몰표를 얻었고 네. 이 문재인 통합당 후보 역시 광주 전남에서 한 90% 안팎의 표를 얻은 바 있거든요. 네. 이때보다는 좀 덜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영호남의 지역구도 깨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지역구도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계속 누차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 이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지역구도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소정섭 위원님, 네. 사실 저는 호남에 좀 집중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를 했었던 게 처음에 뭐 15% 얘기하다가 25% 얘기하다 30%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들 굉장히 그래도 한 10몇 %, 그러니까 한 15% 이상은 나오겠다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약간 절반이 안 나온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따져보면 윤석열 후보 역대 보수 후보 중에서는 또 호남에서 제일 많은 득표를 하기도 했어요.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선방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어쨌든 점차적으로 이제 그런 지역구도가 옅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 아닌가 싶고요. 이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30% 얘기하고 했을 때 저는 좀 오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호남에 상당히 공을 들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이 유세차 가지고 섬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민생을 내세우면서 쇼핑몰 유치 공약 네. 등등을 얘기하고 또 이 5.18 정신과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밝히기도 하고 네. 또 윤석열 후보도 후보 시절에 어쨌든 호남 부분에 대해서 남다른 계속해서 노력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나마 어쨌든 지금까지 역대 보수정당 계열 후보들이 얻었던 것 중에서는 최고치를 이번에 기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의미를 두고 이 문제를 봐야지 당장 뭐 몇 번 호남에 가서 어떤 공약을 내고 거기서 뭘 움직임을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금방 올라가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도 아마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또 이제 호남에 가서 감사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보니까 밝혔고 아마 윤석열 당선인도 앞으로 이제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자신과 관련된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호남과의 호남 발전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또 내놓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이제 지역을 떠나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다 보면 뭐 호남, 영남, 뭐 충청, 강원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골고루 득표를 얻는 그런 후보가 나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또 그런 날이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환 위원님은 국민의힘 호남 득표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호남을 향해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구애하는 거 그럼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민주당도 역시 TK 지역을 향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접근하는 방식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뭐 하다못해 광주에서 단순히 쇼핑몰 복합 쇼핑몰 줘달라고 얘기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복합 쇼핑몰을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유치하지 않은 건 광주 지역의 투쟁력이 약화될까 봐 겁이 났기 때문이다. 걱정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광주에서 쇼핑몰 하나 우리가 유치하면은 우리가 펴주는 사람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화운동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광주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했던 곳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굉장히 큰 자존감을 갖고 있는 지역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데 광주에 와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는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하거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서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하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지역 가면 또 딴 얘기 한다거나 이런 것들의 진정성이 좀 안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면 좀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보다는 더 높은 득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이제 뭐 집권을 하고 할 때도 역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광주의 진정한 지역 개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 앞으로도 선거 때 표심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국민의힘이 이번에 호남에서 얻은 이 득표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호남의 문을 두드리는 시도도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진정성을 갖고 두드려야 된다라는 말씀도 같이 주셨는데 이번 선거가 저희가 지역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역으로만 나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연령별, 성별 따라서도 나뉘는데 특히 유호정 기자 20대가 성별에 따라서 완전히 나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종 결과로는 최종적으로 20대 남성과 여성이 어떤 표를 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저희가 어떤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투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다만 출구조사 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출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대 남성은 윤석열 후보를, 20대 여성은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요. 20대 남성의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58.7%가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를 했고요. 20대 여성의 경우 완전히 딱 정반대죠. 58% 정도가 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대선 기간 내내 20대 남성 표심에 집중하면서 성별 갈등을 키웠다라는 비판을 일각에서 받아왔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이런 예측 조사 결과로 그 표심이 드러난 상황이고 오늘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 앞에 섰을 때 이렇게 표심에서 드러난 성별 갈등 어떻게 통합을 이뤄낼 것인가라는 네.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윤 후보가 여기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젠더 성별로 갈라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법과 제도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불공정 사안들에 대해서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보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쭉 가져왔습니다. 남녀의 성별을 갈라치기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네, 성별 갈라치기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네.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승리는 했지만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예측했던 결과보다 훨씬 더 근소한 차이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들을 어떻게 포용해 갈 건지가 국정 동력의 굉장히 관건이 될 그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 성별, 세대 갈등 이 표심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좀 어떻게 통합해 나갈지 이 부분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섭 위원님. 네.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기자들이 직접 물어봤더니 나는 성별 갈라치기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20대 남녀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 이유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저도 이제 출구조사 그 방송 보도를 쭉 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이 대선이라는 부분이 아까 이제 지역구도 얘기도 했지만 지역 대결 성격도 있지만 세대 대결 성격이 점점 강화돼 왔고 이번 대선에서도 그런 부분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단 4050 세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6070 세대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이렇게 딱 갈라진 상황에서 결국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2030 세대의 지지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이른바 이대남, 20대, 30대 남성들의 표심은 상당 부분 윤석열 후보에게 가 있다라는 부분이 그동안 조사 결과에서도 쭉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2030 여성들의 표심은 사실 딱 이렇게 모여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이재명 후보 측에서 마지막 전략을 잘 썼고 2030 여성들을 집중 공략한다는 그러면서 이대남 부분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른바 2030 여성들, 이대녀들이 이재명 후보로 집중적으로 모인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상당히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가 박빙으로 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그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결국 아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뭐 갈라치기 이런 건 없다라고는 했지만 여러 가지 그동안의 여가부 폐지 문제라든지 또 장병 월급 뭐 200만 원 부분이라든지 특히 그 선거 직전에 나왔던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 윤석열 후보가 나는 페미니스트다라고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실수다라고 막 이렇게 주워 담기 바빴던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2030 그 여성들의 표심이 이제 이재명 후보로 몰리게 된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준석 대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윤석열 당선인도 뭐 본인은 부인하지만 어쨌든 받아들여지는 것 자체가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네. 좀 더 통합적인 세대 통합, 지역 통합, 어떤 성별 통합 이런 부분에서의 노력이 계속 요구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어쨌거나 이번 대선에서 승패를 가른 거는 결국 이대남, 이대녀였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더더욱 통합의 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극과 극으로 나뉜 상태에서 지금 이 윤석열 당선이 됐습니다.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특히나 어깨가 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게 윤지원 기자. 네. 이 최초라는 타이틀이 몇 개가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역대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이 됐다. 네. 이것도 새로운 기록이지만 이 외에도 새로운 기록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먼저 정권 교체 10년 주기론 정말 공식처럼 여겨져 왔는데 네. 이게 처음으로 깨졌습니다. 이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부터는 줄곧 이 보수와 민주에서 10년씩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했습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서 네. 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고 이 또 이후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초유의 탄핵 사태로 이 보수가 괴멸 위기에까지 오른 상황에서 이 문재인 정권이 집권을 했는데 이 결국에는 이 5년 만에 보수가 다시 정권을 탈환해 온 겁니다. 이런 기록을 세웠고요. 또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이 최초의 영선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국회 경험이 없다라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이 직선제 개헌 이후 모든 대통령들이 이 국회의원 경험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당대표를 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당권 장악력을 좀 보여줬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검찰 출신 대통령도 처음입니다. 이 윤석열 후보 저희가 바로 지난해 3월에 네. 이 검찰총장 사퇴하는 모습을 보도해 드렸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1년하고 오늘이 딱 6일 되는 날입니다. 1년 6일 만에 이 검찰총장에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된 건데요. 네. 이 그동안의 검사 서울법대 출신은 모두 대선에 패했거든요. 네. 이 서울대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 서울대 철학과였고요. 서울법대 출신은 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대권에 도전은 했지만 모두 경선에서 패했었는데 이번에 이 징크스를 깨게 됐습니다. 네, 참 윤지원 기자 꼼꼼하게 취재를 했습니다. 네, 열심히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근데 저희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만 사실 어제 대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 재보궐선거도 같이 치러졌었는데 배준우 기자 네. 이 정리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재보궐선거는 총 5곳에서 치러졌는데요. 이 중 서울 종로와 서초 갑, 경기 안성과 청주 상당구 등 이 4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대구 중남구에서는 무소속 임병헌 후보가 승리했는데요. 이 김병헌 후보 역시 국민의힘 출신이고 당의 무공천 방침에 반발해서 무소속 출마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힘이 모두 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의 지역구였죠. 이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가 52%의 득표를 하면서 당선돼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최재형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냈습니다. 월성 원전에서 이 경제성 감사를 두고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빚다 결국 사퇴했고요. 네. 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도전해서 정계에 입문했는데요. 이 경선에 패배한 이후에는 종로에 전략 공천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런닝메이트로 부상했습니다. 이 최재형 후보의 당선 소감 들어보시죠. 정권 교체 그리고 또 종로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정치를 원하시는 종로 구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특히 서초 갑에서는 조은희 국민의힘 후보가 이 민주당 이정근 후보를 큰 차이로 앞섰는데요. 이 대선 득표에서도 서초에서는 윤 당선인이 더 높게 나왔죠.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특이한 점은 어쨌든 재보궐선거라는 게 의원의 사퇴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지기 때문이라서 각 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사퇴한 종로와 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안성과 청주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고요. 국민의힘도 대구 중남구에서 곽상도 의원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사퇴해서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선에서 승리하면서 의석수가 기존 106석에서 110석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게 되니까 이 5곳 중에 4곳은 국민의힘이 일단 승리를 하고 네. 대구 중남구는 무소속이 됐지만 여기도 사실 국민의힘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다 당선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국민의힘 또 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것만 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 소식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